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인문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가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농담 기술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이트가 말한 농담 기술 중에서 주로 압축 계열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죠. 바로 이 압축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 인싸 용어, 또 아재 개그 같은 말장난 개그가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서도 이런 압축 기술을 활용한 말장난 개그 코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농담 기술 중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농담 기술 중에서 전위라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위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제 변형시킨다, 바꾼다, 이동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독일어로 말한 그 단어를 영어로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disloc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displace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모두 뭔가를 바꾸다, 변형하다, 이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전위라고 하기도 하고 전치라고도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이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에는, 프로이트 전집에는 전위라는 표현을 하고요. 다른 책,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프로이트 책에서는 전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위에 관련된 기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프로이트가 자신의 책에서 언급하는 전위의 사례들을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자, 어떤 남자가 좀 몰락하고 돈이 없는 남자인데 식당에서 마요네즈 소스를 끼얹은 연어 요리, 이게 뭐 요리의 제목인가 봅니다. 이 요리를 먹기 위해서 부잣집 그 부자인 친척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빌렸겠죠. 뭐 정말 뭐 소중한 데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빌렸는데, 그 돈으로 이 연어 요리가 고급 요리였나 봐요. 이 연어 요리를 사 먹다가 그 식당에서 친척에게 딱 걸립니다. 그럼 그 친척은 당연히 화를 내겠죠. 아니, 굉장히 시급한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사 먹으려고 나한테 돈 빌린 거냐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무슨 말씀이신지, 돈이 없을 땐 연어 요리를 먹을 수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연어 요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난 언제 연어 요리를 먹어야 합니까? 자,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 빌린 사람이 아주 낯짝이 두껍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치 논리를 가정해서 논리적인 듯이 그 친척에게 얘기를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대표적인 전위의 케이스입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다른 사례. 자, 이 사례는 프로이트 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유머집에서도 많이 본 듯한 사례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제과점에 들어와서 파이를 주문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곧 다시 가져와 그 대신 브랜디 한 잔을 요구한다. 다 마신 후 그가 돈을 내지 않고 가려하자 가게 주인이 잡는다. 왜 이러는 거죠? 술값을 내야죠. 그 대신 파이를 주었잖아요. 그 파이 값도 내지 않았잖아요.
난 그 파이를 먹지도 않았는데요. 자, 이 농담도 전위의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자, 이것도 언뜻 논리를 가장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하는 농담이죠. 자, 다른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죠. 어떤 왕이 군중들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기를 혹시 그대 어머니가 궁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가? 자, 어머니를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어머니가 궁중에서 일했을 때 지금 현재 왕의 아버지, 그 사람도 왕이겠죠. 그 왕이 그 평민의 어머니를 건드려서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로서 물어본 거니까 굉장히 모욕한 건데, 그 평민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렇지만 어머니는 일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일했던 적은 있습니다. 자, 대놓고 자신의 모욕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못하지만 멋지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죠.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했던 적은 있다. 자, 평민이 왕을 농담을 사용해서 모욕한 겁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전위 기술이고요. 자,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죠. 고객에게 어떤 말을 파는 가게인가 봐요. 말을 추천한다. 당신이 이 말을 타고 새벽 4시에 출발하면 6시 반경에는 프레스부르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고객이 프레스부르크에서 아침 6시 반에 뭘 하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 주인은, 말가게 주인은 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4시에 출발하면 6시 반경에는 하는 거 2시간 반이면 프레스부르크라는 먼 곳에 도착할 거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고객은 그 말에 뛰어난 그 달리기 실력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거를 답하는 거죠. 6시 반에 뭘 하게요? 자, 이것도 프로이트가 말하는 전위의 사례입니다. 자, 뭔가를 바꾸고 이동하고 뭐 논점을 변형시킨다는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전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 언뜻 어렴풋이 전위가 무언지는 자, 뭐 짐작이 좀 가실 겁니다. 자, 프로이트가 이 사례를 말하면서 이 전위 기술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는 점과 심리적 강조점,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 기술은 압축 기술과는 달리 이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과정을 조작하는, 사고 과정을 변형하고 이동하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강조점을 이동하는 등의 이 사고 과정의 조작이 전위 기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생각해 보면서 아까 나왔던 사례들을 한번 보죠. 마요네즈를 끼얹은 연어 요리, 거기서도 돈을 빌려줬던 친척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이동시키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점,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평민 남자에게 어머니가 궁전에서 일한 적이 없냐고 물은 그런 에피소드에서도 그 평민 남자는 왕에게 받은 모욕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받아치면서 강조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또 말의 달리기 능력을 막 자랑하면서 4시에 출발하면 6시 반이면 도착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주인에게 6시 반에 도착해서 뭐 하게요? 라고 이렇게 그 논리적 강조점을 바꿔서 대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략 프로이트가 말하는 전위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다만 이
언어를 갖고 장난하는 말장난, 압축 계열 기술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위 기술인데, 우연히도 개그맨들 사이에서 개그 만드는 기술 중에 꺾기라고 있습니다. 꺾기, 확 꺾는다, 뭔가 바꾼다, 변화시킨다, 이런 뜻인데, 개그맨 김준호 씨가 그런 걸 잘하죠. 그리고 뭐 꺾기도라는 개그 코너도 있었죠. 뭘 확 꺾는 거. 꺾기도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꺾기도를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불이 나는 까불이 거기들 까불이 감사했습니다. 다람쥐 감사합니다. 다람쥐. 사부님 괜찮냐? 넘어져서 무릎이다 까불이 까불이 아주 잘했다. 다람쥐 까불이 다람쥐 자,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굉장히 히트쳤던 개그 코너였는데, 뭔가를 뭐 변화를 준다, 바꾼다라는 점에서는 개그맨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런 꺾기 기술이 분명히 프로이트의 전위 기술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프로이트가 말하는 전위 기술의 핵심,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강조점을 이동하고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더 적합한 개그 코너가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뭐냐면 개그맨 박성광 씨와 박영진 씨 콤비가 주로 나왔던 그 토론 개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대박이라는 개그 코너, 좀 옛날 코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박대박, 또 집중토론, 황현희 씨하고도 같이 나왔죠. 송중구 씨도 나왔었고, 이런 개그 코너들이 아마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강조점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강조점을 이동하고 변화시킨다는 점에서의 전위 기술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그 코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개그 코너를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어. 집에서 안 쓰는 불 있지, 안 쓰는 불. 안 쓰는 불은 켜놔야 돼. 켜놔야. 안 쓰는 불은 꺼야지. 그래. 안 쓰는 불은 꺼야지. 그래, 꺼야지. 네가 킨다며. 그래, 켜. 뭐? 끄려면 켜야 될 거 아니야. 켜지도 않은데 끄냐? 끈 걸 또 꺼. 여기 있는 박성광 후배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입니까?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추우니까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어떻게 나가? 그 의미가 아니잖아. 입 다물어요. 뭐? 입 다물고 얘기해. 입 다물고 어떻게 얘기해? 문 닫고 어떻게 나가? 아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내 말은 조용히 떠들어. 뭐? 조용히 같이 떠들어. 문 닫고 어떻게 나가냐고. 하라고 그. 자, 제가 대통령 되면 이 우리나라 그 조기 유학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이봐요. 지금 자꾸 무슨 조기 유학 하시는데, 그럼 혹시 조기 축구 아십니까?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자, 박성광 씨, 박영진 씨의 이런 토론 스타일의 개그가 바로 프로이트가 말했던 전위 기술에 가장 가까운 개그 코너입니다. 어떤 사고의 중심점을 변형시키고 이동시키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이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전위와 가장 가까운 개그 코너였고요. 좀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지만 전위 기술은 정치권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어떤 정쟁 기술인데,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현 정부를 이제 비판하려는 그런 프레임 싸움이었죠. 물타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틀을 바꿔나가는 이런 정쟁 기술도 일종의 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정쟁 기술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이뿐만 아니라 압축, 합성어 만드는 그 농담 기술도 정치권이나 시사에서도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친일적인 발언이나 정치적 노선을 자꾸 들고 나오니까 대중들이 나베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나경원 플러스 아베라고. 이런 것도 압축 합성어 기술이 정치권에서 쓰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개그 코너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개그맨 안상태 씨의 깜빡 홈쇼핑입니다. 1편에서도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깜빡 홈쇼핑에서는 어떤 이야기의 궤도를 일탈시키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그의 꺾기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위라는 의미를 좀 확장시키면 어떤 생각의 궤도를 바꾼다는 점에서는 좀 넓은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전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깜빡 홈쇼핑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세탁기. 예. 이거 기능을 살펴보면요. 세탁 hen금 탈수가 있네요. 아이, 탈수는 없지. 네? 아, 여기 탈수. 여기 탈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타나? 바퀴가 있나? 예? 자동차도 아니고 이걸 아니요, 뭐 저 아니요. 이렇게 뭐 어떻게 타나 이걸요? 아니요, 이거를 아, 예. 근데 뭐 3분, 5분, 7 이거 3분, 5분, 7분 탄다. 예. 타는 거였구나. 예, 알겠습니다. 조금 미안해. 예, 아니고 진정하시고. 이 세탁기 혹시 빨랫감이 엉겨 붙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요거는 특별한 세탁기입니다. 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 엉겨 붙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예. 와, 대단하네요,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나 20대 때 그렇게 여자들이 엉겨 붙었어. 자, 깜빡 홈쇼핑이 전위 기술과 어떤 점이 연결될까요? 자, 깜빡 홈쇼핑에서는 바보 캐릭터가 등장해서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를 일탈하는,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전위 기술과 연결이 됩니다. 개그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세탁기의 탈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교통기관을 탄다는 의미로 바보 캐릭터가 생각을 또 바꾸고, 또 세탁기에 빨래가 엉키지 않는다, 뭐 엉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왕년에 여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엉겼다, 이런 그 사고 과정의 궤도를 벗어나는, 그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점에서 전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안상태 씨 개그 코너 중에 히트했던 것 중에 뜬금뉴스라고 있었죠. 뜬금뉴스. 거기서 NAN 방송국의 안상태 기자. 자, 이 코너도 일종의 이제 전위 기술, 뭐 개그의 전통적인 기술인 꺾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위 기술과 어떤 점이 맞닿아 있냐면, 시간이 이제 9시가 됐는데요. 이 복면 쓴 사람들은 도대체 테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들의 테러 방식은 호텔을 침입해 투숙객 중 하나를 끌어안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 안사에서 본 난 이미 품에 안겨 있고 프리어구인 줄 알았을 뿐이고, 가슴엔 째깍째깍 진동 오고, 나 엄마뿐이고, 엄마 보고 싶고, 너무 무섭고. 자, 이 코너에서는 관점이 바뀐다는, 관점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전위와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3자인 기자로서 관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죠. 이렇게 관점이 이동한다는, 관점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전위 기술하고 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유형의 개그 코너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미디 빅리그 초창기에 나왔던 황천길닷컴이라는 개그 시리즈였습니다. 개그맨 김재우 씨가 나왔던 코너였는데,
강유미 씨도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 코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미지를 패러디합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그 사고의 중심점을 이동시켜서 예를 들면 저승사자가 여행사 가이드처럼 나옵니다. 즉, 저승사자를 여행사 가이드로 패러디해서 나오는 개그가 있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늘 죽으신 분들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승길 가이드 저승사자 김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승사자 김대리입니다. 뭐야? 아니, 그쪽 고객 아니라고 막 죽이면 어떡해요. 뭐야? 지금. 무슨 생긴 거야? 끊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 무슨 일이에요? 아직 고객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데.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근데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고객님도 저희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고객님 낮잠 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혼수 상태였잖아요. 그죠? 나 올해는 넘긴다 그랬어. 올해는 넘긴다 그랬어. 정말 답답하다. 자,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저승사자 스타일이나 이미지로 개그를 만들었다면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웃음을 주지 못했을 텐데, 저승사자를 여행사 가이드처럼 바꾸고 나서 그런 설정에 따라서 다양한 개그 대사가 나오니까 굉장히 큰 웃음을 줬던 그런 개그 코너입니다. 이런 유사 사례 개그 코너 중에는 또 개그 콘서트에 분장실의 강 선생님이라고 있었죠. 그 개그 코너도 너 일로 와봐. 분장실에서 흔히 여배우들끼리 있으면 있을 법한 너 콧물 그랬니? 서열 따지고 선배가 후배를 뭐 좀 말도 안 나온다 진짜. 나무라고 혼나키고 갈구고 우리도 상상도 뭐 이런 못하냐. 상황인데, 이것도 뭐 그런 나 3년 익숙한 차 이미지로만 모르겠어. 캐릭터를 잡아서 나갔다면 큰 웃음을 안 줬을 텐데, 그 여배우들이 뭐 괴물 분장을 하고 있다거나 뭐 바보 분장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의외의 이미지로 이미지의 중심점이 이동하면서 웃음을 줬는데, 요런 개그 코너들 황청킬닷컴이나 분장실의 강 선생님,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바꿔서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그 포인트를 이동해서 웃음을 주는 이런 개그 코너들도 프로이트의 전위 기술을 사용한 개그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례였던 두 개그 코너는 전위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확장시켰을 때 설명이 좀 가능한 그런 개그 코너였습니다.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프로이트의 책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개그 코너들과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작업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냥 생각만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에서 프로이트가 농담의 기술로 언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그 코너와 좀 유사하다는 점, 그 부분이 좀 흥미롭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흥미로운 점에만 머무르시지는 말고, 프로이트가 원래 이 책을 썼던 이유, 즉 농담과 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기술은 똑같더라. 왜냐면 둘 다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꿈에서 막 깨었을 때, 기억이 조금 남아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꿈이 마치 개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엉뚱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꿈과 농담, 뭐 꿈과 웃음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개그 코너와 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점에만 머무르시지 말고, 그런 흥미로운 포인트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꿈의 해석이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인문학 고전을 읽어보시는데 도우미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뿌듯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황당한 시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